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 말 그대로 실전입니다. 그래서, 자, LC인데요. 모질게 실전 LC고요. 일단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강의가 기본적인 것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초가 너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본 강좌를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를 듣도록 하세요. 기초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강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반드시 진도표를 보고 사전에 문제풀이를 한 후에 강의를 듣도록 하십니다. 자, 가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문제를 들어야 되는데 자, 문제풀이를 반드시 하십니다. 문제를 들어야 하는데 왜 중간에 자꾸 끊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들으라고 틀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전부 다 들었다는 전제하에 몇 개를 틀렸다. 이거를 보고 틀렸을 만한 문제들을 리뷰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틀어드리는 거 아니니까 반드시 사전에 진도표를 보고 해당 진도를 자, 문제를 풀어갖고 오도록 합니다. 자, 5세트인데요, 총 5세트인데, 1은 1끼리 묶어서 갈 거고요. 2는 2끼리, 3는 3끼리, 이렇게 파트별로 묶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틀릴 만한 문제들을 갖고 저랑 보시게 되는데요. 파트 1. 일단 요즘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죠. 예전에 비해서 파트 1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He is photographing a natural setting. B. He is putting his cameras into a backpack. C. He is holding a rope with one hand. 자, 이렇게 D. 들었다. 그런데 He is crossing a bridge over a 자, stream.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자, 봅시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He is photographing a natural setting. Photographing. B. He is putting his cameras into a backpack. Put camera C. into. He is holding a rope with one hand. Hold D. roof. He is crossing a bridge over a stream. Crossing bridge는 맞아요. Number over. 1. 자, Look at the picture stream이라고 mark. 얘기했는데 스트림이 있느냐. 자,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걸 한번 보셨어요. 자, 받아쓰기 하는 걸 보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보시면 주어는 받아쓰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동사나 가운데 명사를 위주로 받아쓰기를 한다. 받아쓰기를 할 때 주의사항, 자, 파트 1의 공부의 1단계가 우리가 받아쓰기예요. 근데 받아쓰기를 할 때 주의사항은 가운데 동사나 마지막 명사를 위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들으면서 모두 다 받아쓸 생각을 하지 말고 미련하게 중간중간에 살짝씩만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스펠링 다 쓰시는 거 아니고요.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다시 갑니다. 받아쓰기는 가운데 동사나 마지막 명사를 위주로 하시고요. 완전히 하시는 게 아니라 나만 알아볼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받아쓰기를 하면서 뭘 연습하게 되느냐. 이제 오답을 소거하는 것을 연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포토그래핑, 사진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into a bag, 백에다 넣고 있는 거 아니야. stream, 시냇물이 어디 보입니까? 자, 일단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내용이 맞아요. 내용이 맞건 안 맞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오답이에요. 자, 밑에 스트림이 있을 수도 있겠지. 있든 말든 상관없어.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답 아니야. 그러면 뭐가 답이 됩니까? hold the roof가 답이 된다. 그랬을 때 2단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받아쓰기를 끝내고 나시면 지금처럼 이제 스크립트를 보면서 카메라 인투 안 돼요. 홀더 루프 돼요. 자, 스트림 내 눈에 안 보여. 이렇게 스크립트를 보면서 자, 뭘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를 보면서 자, 자주 나오는 그림과 정답이 되는 어휘들은
같이 암기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분석을 많이 해야 된다. 받아쓰기를 할 때의 특징은 중간에 ABCD가 있으면 중간에 끊으시는 거 아니에요. 끊지 않고 자 ABCD는 통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A부터 D까지 자 중간에 끊지 말고 순발력 있게 가볍게 받아쓰기 하는 식으로 연습하십니다. 자 시험 문제 풀 때 문제지에 낙서하면 안 되잖아요. 낙서해도 돼요. 자 너무 막 남들이 보일 정도로만 안 하시면 나만 알아볼 정도로 살짝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은 크게 제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2번 그림 한번 Number 볼게요. 2. 일단 들으시고요. 자, 일단 듣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번 그림.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Some of the lights have been turned on. B. Some notes are being attached to the partition. C. The monitors are facing the clock on the wall. D. The workstation has been left unattended. 자, 다 보셨어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칠판 보시고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Some of the lights have been turned on. 턴 B. on이에요. Some notes are being attached to the partition. being attached네. C. The monitors are facing the clock on the wall. facing D. 시계. The workstation has been left unattended. 자, workstation이 어떻다? 자, station이 unattended.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받아쓰기 하는 걸 보면 나만 알아보면 된다 그랬는데 받아쓰기를 뭘 했는지 잘 보세요. 자, 주어 부분보다는 동사나 특정 명사를 위주로 하고 있죠. 턴 온이야? 자, 잘 모르겠죠?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답 아니죠. 자, C, facing 시계, 등지고 있는데 시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 모니터가 등지고 있죠? 마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를 보실게요. B, being attached. 자, being PP는 우리가 수동태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람이 나와야지만 being은 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a piece of paper is 자, being carried. 제 종이를 누군가 나르고 있죠. 종이 입장에서는 이게 날라지고 있는 거고 따라서 사람이 나와서 그 행위를 해야 돼. 그런데 그럼 누가 와서 어태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사람이 없죠. 따라서 빙이 들리는 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수동태 진행형은 대부분 오답이 되겠습니다. workstation이 attended.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2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받아쓰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스크립트를 분석해서 그림과 어휘를 암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 받아쓰기를 해봤고 이번에 스크립트를 분석해서 어떻게 할 거야? turned on 확인 안 돼요. being 나오는 거 답될 수 없어요. 자, facing 아니에요. 등지고 있는 거죠. workstation이 unattended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림에 맞춰서 외우셔야 되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사무실, 오피스라고 많이 불렀어요. 하지만 요즘은 자, 근무 공간이 반드시 사무실일 수는 없는 거지. 뭐일 수도 있는 거야? 자, 뭐 근무를 할 만한 공간, 공장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행사장 같은 데도 어쨌든 사람이 근무하게 설치된 공간은 다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해안가에 가면 자, 이렇게 구급 대원들이 앉아있는 이런 사다리, 의자, 거기에 막 안전 장비랑 구조 장비랑 다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일하는 근무 조건이 다 갖춰진 곳이죠? 그럼 그 사다리가 워크스테이션이에요. 요새는 업종이 워낙 다양하니까 사람이 꼭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워크스테이션, 근무하는 장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unattended, attend는 사람이 참석한 건데요. unattended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무실, 근무하는 곳이 unattended 다 비어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 그림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People are gathered around the counter. B, One woman is handing some medicine to a man. C, One of the people is standing behind the counter. D. A man is writing a prescription for a woman.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칠판 보시죠. Number 3. 자, Look at the 어디까지 picture 받아쓰기 marked 하는지 number 한번 3 in your 볼게요. test book. A, People are gathered around the counter. 보여 있는 거예요. B. gathered. One woman is handing some medicine to a man. hand C, 넘겨줘요. One of the people is standing behind the counter. 원이 behind D. counter. A man is writing a prescription for a woman. writing 쓰고 있어요. prescription을. 자, 그랬을 때 지금 scattered 흩어져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모여 있으려면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하나의 중심으로 모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흩어져 있는 느낌이죠. hand to 이게 건네주는 건지 받는 건지 아니면 들고 있는 건지 판단이 안 되죠? 이렇게 애매한 건 답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만 답이에요. 자, 예를 들면 she is holding 들고 있다. receiving 받고 있다. handing 넘겨주고 있다. 사실은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되는 거 아무거나 답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만 답으로 가겠습니다. 한 명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behind 카운터 뒤에 서 있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writing 이 남자가 뭐 쓰고 있어? 아니죠. 근데 받아쓰기 하는 거 보면 대부분을 그러니까 문장을 다 쓰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문장이 끝날 때쯤 중간에 동사 하나, 마지막 명사 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붙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 얘기하는 자연스럽게 듣는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많이 연습을 했을 경우엔 자연스럽게 Number 듣겠죠. 7. 자연스럽게 Look at the 어떻게 picture marked number 7 in your test book. A, A table has been placed in the center of the seating area. B, Some of the seats are occupied. C, Some cushions have been piled up on a sofa. D. There is a framed picture hanging beside a door. 자, 저 좀 보실게요. Number 7. 자연스럽게 Look at the picture 듣는다는 marked 거. number 7 그렇게 in your 받아쓰기 test 연습을 book. 다 하고 나면 A, A table has been placed in the center of the seating area. 센터에 있어요. B. 네, 맞죠? Some of the seats are occupied. occupied예요. C. 사람이 차 있어? Some cushions have been piled up on a sofa. 이게 piled up이에요? D. There is a framed picture hanging beside a door. beside a door. 도어가 어디 있어?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다 답이 아니니까 A. 어디에 놓여져 있다? 카운트에 놓여져 있다. 써야 되는 부분이 점점 더 줄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듣게 되죠. 자, A 뭐뭐뭐 센터야. 맞아. B occupied 아니야. C piled up 위로 쌓여져 있다 아니야. beside the door. door 눈은 내 눈에 안 보여.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가면 자연스럽게 듣게 되겠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듣는다는 건 평소에 연습이 많이 돼 있어서 받아쓰기나 스크립트 분석이 말 그대로 머리에 든 게 많으니까 머리에 든 게 많으면 속도도 당연히 빨라지고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받아쓰기나 암기 같은 것들을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파트 2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트 1은 아까 공부 방법이 어땠어? 가운데 동사나 마지막 명사를 위주로 가볍게 받아쓰기를 한다. 이걸 중요시 여겼고요. 반면에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30문제인데 이것을 크게 우리가 14개 유형 정도로 나누어서 자 연습을 하게 돼 있어요. 각각의 유형이 자 2개에서 3문제 정도씩 출제가 돼요. 그러면서 총 몇 문제가 나오는 거야? 요게 이제 30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잡아줘야 돼요? 유형별로 자 오답과 정답의 이런 특징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럴 때 유형별로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한번 듣고 얘기하죠. Number 13. Who's joining us for the luncheon with clients? A, It will be served from noon to 1:30. B, Ms. Yokokawa is on the list. C,
The food was quite delicious. 자, 칠판 한 번만 더 보실게요. Number 13. Who's joining us for the luncheon with clients? A. It will be served from noon to 1:30. From B. Ms. Yokokawa is on the list. Miss C. The food was quite delicious. Quiet, delicious. 자, 이거 보더니 내가 뭐라 그러냐. 후예요. 자, 후는 14개 유형 중에 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후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고요. 주로 무엇으로 대답한다? 사람 이름이나 혹은 직위, 부정대명사 이런 것들로 대답을 한다. 그랬을 때 미스 어쩌고가 답이 되겠죠. It was delicious. How로 물어보세요. How 비동사로 물어봐야 상태형용사로 대답할 수 있어요. From noon to 1:30. How long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야 시간으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몇 시부터 몇 시? 2시간, 1시간 반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후에 대한 대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답이 되죠.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보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뭘 공부했어야 돼? 후로 물어보는 건 주로 뭐가 답이다. 자, 그런데 from 몇 시부터 몇 시는 뭘로 물어봐야 답이고 delicious는 뭘로 물어봐야 답이다. 그러면 how를 또 공부했어야 되겠네. 그러면 일단 뭘 듣고 그 다음에 잘 찍고 적당히 맞고 적당히 틀리고 이런 걸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 14개 유형이란 게 뭐가 있느냐. 각각은 뭘로 물어봐야 답이냐. 뭘로 대답해야 답이냐. 어떤 게 들리면 오답이냐.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런 걸 다 일일이 외워야 돼요. 네. 14개 유형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외울 게 많아. 그러면 공부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꼴랑 14개라고요. 꼴랑 14개. 뭐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외워야 되는 것도 그렇게 많진 않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머릿속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건 뭐고, 걔네들은 뭐가 나오면 정답이고, 뭐가 나오면 오답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사이트 usta.ac나 뭐 이런 이 사이트에 가셔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의 교재에도 지금 앞부분에 보면 14개 유형이라는 자 여기 자료실에 가셔도 있고 교재 앞부분에 가도 있고 이 14개 유형을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뭘로 물어보면 주로 어떤 게 답이고 어떤 건 주로 오답이다 이런 게 있어. 그걸 갖고 외워 머리를 채워. 그리고 나서 들어. 머리에 든 게 없으면 들어도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가요. 얘가 프로세스를 못 시키니까. 자, 그래서 14개 유형을 좀 공부를 하고 듣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했다 치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Number 15. Where can I find some more paper for the printer? Where? A. By print advertisement. 유사 발음 치워. B. Color documents will look more professional. Where? C. Check the supply closet. 자, 지금 저 좀 잠깐 보실게요. 다 듣겠다고 덤비는 게 Number 아니더라 15. 이거지. Where can I find some more paper for the printer? A. By print advertisement. B. Color documents will look more professional. 프로페셔널. Check the supply closet. 자, 클로젯. 자, 그랬습니다. 가자. 이 토익에서 파트 2에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뭐는 조심해야 돼? 유사 발음은 절대 오답이에요. 앞에서 들렸던 게 또 나온다? 그럼 무조건 오답이야. 자, 프로페셔널해요. 프로페셔널 형용사죠. 뭘로 물어본다? how로 물어봐야 delicious예요. 프로페셔널해요. 이렇게 형용사로 대답할 수 있다. 어디를 확인해봐? 장소의 개념이죠. 클로젯을 확인해봐. where에 대한 답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14개 유형별로 자주 묻는 빈출, 자, 출제 포인트, 자, 그래서 질문과 그 다음에 대답 유형을 먼저 쭉 공부를 해오세요. 이런 걸 물어보면 이게 주로 답이야.
그 다음에 오답을 부지런히 제거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주 나오는 오답이 뭐야? 유사 발음은 무조건 오답이에요. 자, yes나 no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혹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왔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도 오답이고요. 다른 의문사답. 예를 들면은 14개 내에서만 움직여. 14개 밖에 있는 건 안 물어봐. 그랬을 때 얘는 how로 물어봐야 답이야. 얘는 who로 물어봐야 답이야. 이 리액션이 빨라야 돼요. 자, 시제 오류나 주어 오류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파트에서 오답은 이렇게 5종류의 오답밖에 없어요. 그러면 짜고 치는 거야. 그냥 내는 문제는 14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오답의 유형은 5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14개 유형과 걔네들의 정답 그리고 주로 나오는 오답의 유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자, 그거에 맞춰서 주고받고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하나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16. Why is this section of the office so cold now? Why so cold? 왜 추워요? The heater has been turned off for a while. Turned off. B. I don't know if it is available now. Available now. C. Do you want me to call him now? call him 전화할까요? 자, 보실게요. 자, 왜 추워요? 그랬어요. turned off. 꺼져 있으니까 춥죠. 근데 cold, 춥단 뜻이에요. 여기에 cold이 나왔네. 넌 유사 발음이야. 유사 발음 cold 나왔다고 cold이 나와? 틀린 거예요. available 안 돼요? 자, 이거는 이거 가능해요? 라고 해서 비동사나 두동사나 이런 것들 조동사로 물어봐야 available이 나오는 거고요. 자, 왜 추워? 껐으니까 춥죠, 히터. 이렇게 이유가 되는 답은 뭐가 되겠다? A가 되겠다. 지금 그럼 평소에 내가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질문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넌 질문을 까먹어요. ABC를 다 듣고 나면 뭘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은 살짝 적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정답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오답부터 제거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Number 27. Do you want the red or green cover for your book? A. Whichever is cheaper. 답이네요. B. Yes, the book covers lots of things in this field. C. I see what you mean by that. 자, 27번이었죠? 저 좀 보실게요. 이제 갑시다. 가자. Number 27. Do you want the red or green cover for your book? 5월 뜨면 다 끝난 거예요. A. Whichever is cheaper. whichever 나왔습니다. Yes, the book covers Yes, lots it's of wrong. things in this field. C. I see what you mean by that. mean. 자, by that. 근데 이건 유사 발음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내가 whichever가 나오니까 답이야 그랬어요. 자, which나 or가 나오면 이건 선택 구문이에요. 너는 A가 좋아, B가 좋아. 이럴 때 yes나 no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러니까 태기를 하시든지요. red냐, green이냐 하나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아무거나 좋아요가 나와야 되는데 either, both, neither 둘 다 싫어요.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요새 시험의 대세는 뭐예요? 요새 시험의 대세는 anything is fine 아무거나 좋아요. whichever, whatever ever가 뜨거나 any가 뜨면 아무거나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세는 더 원 하면서 수식어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 뭘 알고 있었어? which로 물어봤을 경우 답은 몇 가지가 가능해? 3가지가 가능하다. 네 가지가 가능하다. 이 중에 답이 있다. The one on the left, the one on the right, the one more expensive 이렇게 the one이 나오는 거. 그래서 나는 자, which가 or가 들리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어? 토익 시험에서 or가 떴으니까 답은 4개 중에 하나야. 자, 근데 whichever가 들렸으니까 답이겠죠. yes가 들렸네. yes는 답이 아니죠. 자, 왜? yes나 no로 대답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지금 C를 보시게 됐을 경우에
지금 do you want red or green cover for your book? 그랬습니다. I see what you mean by that. 유사 발음이 걸렸다기보다는 I see 알겠어요. 자, 네가 어떤 생각인지 알겠어요. 그랬어요. Do you want 그랬는데 내가 너를 이해해. 너를 알겠어. 자, 이건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답은 자, 5가 걸리면서 답이 들어온 ever가 들어오거나 any가 들어온 게 답이다. anything is okay.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된다. 자, 지금 보면 파트별로 연습 방향이 정확하게 이 파트는 자, 범위가 어떻게 되고 연습 방법이 어떻게 되고 지금 1하고 2를 잠깐 보셨는데 1 연습 방법하고 2 연습 방법이 달라요. 3와 4도 각각 연습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본강의 진행하면서 파트별로 몸을 만든다. 문제를 많이 풀고 요령이나 스킬 같은 것도 좀 배우고 외워야 될 것들은 좀 외우면서 파트별로 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본강의에서 계속하죠. 수고하셨습니다.